책을 통해 얻게 되는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직면하는 불편한 독서 모임 불독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리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별빛이 떠난 거리 이렇게 티키타카가 안 되나요, 저희가? 제가 더 덧붙일 말이 있을까요? 네, 빌 헤이스라는 미국 작가가 쓴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책을 제가 조금 더 먼저 읽고 저 혼자 599 때 소개하려고 작심을 했다가 너무 좋아서 이거는 꼭 구지랑 같이 읽어보고 싶은 마음에 강력 추천했던 책이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을 주도적으로 이야기할 건 오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줄거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줄거리 소개해 주세요. 네. 2020년 전 세계는 코로나의 시대에 살고 있다. 매일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바이러스는 좀처럼 그 기세를 멈추려 하지 않는다. 저자 빌 헤이스는 이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곳들 중 하나, 바로 뉴욕에서 살고 있다. 별빛이 사라져버린 그곳에서 그는 이 팬데믹 시대의 증인으로서 거리에 나가 사진을 찍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겪는 외로움과 친밀감을 글로 적어낸다. 네, 그러면 오늘의 불편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바꾸어 놓은 많은 풍경과 마음들, 그 시간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되는 어제가 아름다우면서도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를 뉴 노멀이라고 한대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노멀이니까 평범함. 그러니까 우리한테 노멀의 기준이 바뀐 거죠. 마스크? 그리고 사람들과의 어떤 접촉? 정말 이 책을 보면서도 느끼지만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 책을 이북으로 사려고 했다가 이북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사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냥 사버리자 하고 정말 오랜만에 서점에 가서 종이책을 샀는데 근데 책이 예뻐요. 그러니까요. 이게 흑백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확 좀 시선을 끌어당기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지금 표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예쁘다고 말하기에는 또 우리가 이 책에 어떠한 내용인지를 아니까 좀 서늘하기도 하죠, 사실. 정말 이 사진 자체가 제목과 맞아 떨어지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네요. 차가 없어, 차가. 맞아. 그리고 사람도 아주 드문드문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뉴욕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풍경은 절대 아니었던 거죠. 일단 뉴욕을 안 가봐서 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뉴욕은 좀 어린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그런 저도 어렸을 때 그랬고요. 미국의 수도인 줄 착각하는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약간 메인이 되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사람이 많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사진, 표지에 나와 있는 사진에서 보이는 것에서는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굉장히 한적한 도시가. 맞아요. 근데 이 텅 빈 배경으로 제목이 분홍색으로 이렇게 별빛이 떠난 거리라고 세로로 적혀져 있습니다. 네, 제목이 좀 시적이고 아름다워서 이게 왜 원제도 그런가 했더니 원제는 좀 직설적이죠. 그쵸. How we live now 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법? 아니면 어떻게 우린 살아가고 있는가?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팬데믹 시대에 훨씬 더 딱 직역할 수 있는 문장으로 썼으면 오히려 한국 사람들에게는 울림이 조금 덜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철학적인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이 제목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이 저자의 글이 너무 좋아서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시작했는데 그분이 이 한국판 책을 들고 업로드를 해주신 거예요, 사진을.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든다고. 제목이? 제목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좋다라는 식으로 글을 올려주셨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원서에서는 표지가 이렇지 않나요?
아니요, 이 배경 사진이 똑같아요. 아, 표지는 다 똑같은데 제목이 다른 거군요. 그렇죠. 음. 하여튼 참 예쁩니다, 책이. 아, 예쁘다고 하는 게 아까 좀 신뢰되는 말일 수도 있다고 했지만 어쨌든 시선을 잡아 끄는. 네, 되게 약간 매력적인 그 디자인 도서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혹시 이전에 빌 헤이스라는 작가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저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됐어요? 서점에서 그냥 쓱 지나가면서 봤던 책인 것 같아요. 또는 저는 그 온라인 포털에서 알라딘이나 예스24 자주 들어가서 신간 뭐가 나왔나 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 괜찮겠다 싶은 거는 서점에 가서 한 번 더 보고 그러는데 그 책이 이것들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 헤이스라는 사람을 저도 아예 처음 듣는데 네. 이 사람의 어떤 배우자, 반려자라고 불러도 괜찮겠죠? 그 분의 이름은 또 들어봤어요, 저희가. 네, 올리버 섹스. 그 약간 뇌를 연구하시는 분인가요? 그분도 책 많이 쓰시는데 그분 책 어렵죠. 아, 그런가요? 저는 사실 한 권도 안 읽어봤어요. 전 한 권만 읽다가 말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넘어가죠. 아,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유명하신 분의 반려자셨구나. 물론 지금 올리버 섹스는 고인이 되셨지만 그래서 그것도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제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되게 연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올리버 섹스랑 무슨 사이지? 라고 우리한테 물어봤더니 연인이야 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뉘앙스를 못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약간 긴가민가 했어요. 뭔가 직접적인 용어는 안 나왔던 것 같아서 근데 분위기 자체가 연인 같은데? 확실히 연인인가? 약간 이런 긴가민가함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이 빌 헤이스라는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전혀 모른 채로 이 책을 읽어서 사실 이 사람이 성소수자인지도 몰랐고 그다음에 연인이 그 사람이었은 것지도 몰랐고 그러다가 이 글에 반해서 다른 책을 또 찾아 읽어봤는데 거기서는 훨씬 더 그 올리버 섹스와의 관계라든가 대화가 더 자주 나오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네. 그렇다면 이제 제목 얘기를 넘어가서 이 책이 쓰여진 원인 제공은 어쨌든 우리가 입에도 담기 힘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이죠. 네, 맞아요. 코로나가 사실 올 초죠. 그쵸,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올 초에 이렇게 코로나가 이제 뭐 중국에서 한창 말썽이다 정도의 기사가 있었고 한국에서는 뭐 그렇게 막 세 자릿수까지 올라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초반에. 맞아요. 초반에 거의 한 자리, 막 두 자리, 막 이런 식이었고 그때 기억이 저는 그때 유럽 여행을 하고 딱 한국에 돌아왔을 때였는데 설날 한 주 정도 전이었거든요. 제가 귀국한 게. 네. 근데 구정을 지나고 들어왔으면 공항이 엉망이 되었겠다. 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의 기억으로는 한 2월 말서부터 위기감이 조금씩 커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3월부터인가요? 대구가 터지기 시작한 게? 일단 개학을 못했잖아요, 학생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3월 전이겠네요. 3월 전서부터. 그러니까 개학을 못하고 미뤄졌겠죠. 개학을 했다가 멈춘 게 아니었잖아요. 사상 최초로 우리나라에서는 학생들이 1학기 시작을 못하는. 네. 저도 그걸 보면서 이거 진짜 심각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오히려 학교가 안 한다는 걸 통해서 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갑자기 지역 대구가 맞죠? 네, 대구 경북 지역이었죠.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좀 위기감이 격상되었고 그 이후에 좀 잠잠해지다 싶었는데 또 그때 서울에서 또 한번 확진자 수가 늘어났고 그래서 약간 몇 달을 주기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네, 그래서 처음에 코로나는 사실 저는 심각하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개학이 미뤄지고 뭐 이렇게 확진자가 갑자기 세 자릿수로 늘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이러기 전까지는
사실 뭐 사스나 이런 것도 위험한 질병이긴 했지만 그렇게 한 달 정도 조금 소란스럽다가 사라질 질병이 아닐까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아니었죠. 예상을 뒤집는 맞아요. 결과가 나왔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나라 분들이 되게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잘 하고 있고, 근데 또 기사 터지는 거 보면 또 이렇게 몇몇에 오늘만 해도 네. 그 골프 용인 골프 뭐 이러면서 나왔잖아요. 뭐 30명 정도가 나왔다고 확진자가. 아이고, 네. 그런 거 보면 잘 지키는 사람도 많지만 아직 조금 이제 많이 사실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지친 거죠. 사람들도 좀 숨통이 트여야 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어요. 초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했었던 거에 비해 요즘은 조금 그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진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코로나 블루라는 말도 생겨난 거죠. 신조어가 된 건데 이것도 참 심각한 것 같기는 해요. 그쵸. 이렇게 좀 원래 집순이들도 우울하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집에 있는 거랑 있어야 될 수밖에 없어서 집에 있는 건 또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우울감을 호소하는데 원래 엄청 외향적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더 그렇겠죠. 맞아요. 그리고 설사 뭐 다 지키고 나간다고 해도 음식점이나 또는 카페 같은 곳에서 정말 이전처럼 안전한 마음으로 친구들과 막 이야기하고 이럴 수 있을까? 저는 아직도 좀 두렵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 탔을 때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기침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래도 기침하면 기침하나 보다 라고 말았는데 요즘에는 저 사람이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눈초리들이 좀 매서워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쭉 읽다 보시면 이 책에서 묘사하는 코로나는 어떠셨어요? 사실 이 책이 뭐 뉴욕의 3, 4월? 네. 이럴 때를 쓴 거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3, 4월이 어땠는지를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나라 3, 4월도 많이 모든 것들이 정지되긴 했었잖아요. 맞아요. 학교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많은 영업시설들도 장사가 잘 되지 않았고 저희는 영업시설을 막 강력하게 규제한 거는 어디서 확진자가 대량 나왔을 때부터였던 것 같은데 근데 이 뉴욕에서는 음식점들도 뭐 테이크아웃 정도만 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비슷한 듯 하면서도 좀 더 강력하게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우리 지금 모두가 코로나 한 시대 그 복판에 살고 있잖아요. 그쵸, 한복판이지. 오히려 그래서 몰랐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책을 읽는데 이거 정말 대단한 바이러스구나 라는 거를 오히려 이 책을 읽고 알게 됐어요. 맞아요. 저도 근데 좀 익숙해져서 잊어버렸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네. 많은 기분이 들죠. 네. 여기서 보면 되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뭐 두 번째 그냥 에피소드를 다루는 부분에서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지금 나는 이 시간들에 대해 생각한다. 내가 마지막으로 낯선 사람과 악수를 나누었던 시간. 요즘 악수 못 나누잖아요. 맞아요. 내가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춤추는 모습을 봤던 시간. 내가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미소 짓는 모습을 봤던 시간. 요즘에 입으로 미소 짓는 건 볼 수 없죠. 내가 이게 제일 슬픈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내가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노는 소리를 들었던 시간. 내가 마지막으로 8번 에비뉴에서 차량 행렬을 봤던 시간.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지나가 버린 시간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쓰고 계시는데, 참 마음이 아프죠. 맞아요.
이게 하나의 시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코로나가 아니면 뭔가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세상을 떠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가?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모든 관계에 대한 단절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좀 저는 슬펐던 부분이 이 두 번째 거에 대해서 네. 이런 부분도 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아무 걱정 없이 누군가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던 시간. 앞에 것들도 그렇지만 진짜 일상이잖아요. 맞아요. 일상에서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과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오고 있었다라는 걸 코로나 시대 덕분이라 그래야 돼? 때문이라 그래야 돼? 알게 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딱 그 마지막 구절을 읽어주시면서 제가 생각났던 거는 이 책 속에서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빌 헤이스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기 있던 공사장 인부 중 어떤 분이 재채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bless you라고 했는데 그때 인부가 이렇게 안전모를 살짝 벗는 걸로 감사를 표했다는. 근데 그 장면이 우리한테 너무 일상이었는데 지금의 시대에 대입을 해보면 같은 엘리베이터 공간에서 누가 재채기를 하거나 기침을 한다. 그때 느껴지는 우리의 불안감. 다 째려보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좀 되게 서글프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바뀐 시대를 살게 될 거라고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시적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뭐뭐 했던 시간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적었잖아요. 근데 정말 한 줄 한 줄 그냥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이 빌 헤이스라는 작가에게는 또 연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아주 매력적인 제시라는 사람이죠. 네. 왜 이렇게 띄엄띄엄 말하죠. 제시와의 에피소드가 이렇게 책에 간간히 소개가 되곤 하는데 참 면면이 사랑스러워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기억에 남는 장면은 네. 제시가 선물이 있다고 하나? 네. 맞아요. 그러면서 빌 헤이스를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선물을 어떻게 주고 갈까요? 보통 연인들이라면 막 설레는 마음으로 집 앞으로 와서 나와봐 선물이 있어 라고 하겠죠. 그러고 나서 만나서 뭐 포옹도 하고 키스도 하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그쵸. 그리고 뭐 자고 가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코로나 시대의 뉴욕에서 연인이랑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왔구나. 인사를 해. 관리실에 맡겨놓고 갈게. 그런 식인 거죠. 네, 이게 좀 근데 우리나라라면 어땠을까? 맞아요. 우리나라라면 사실 일상과 그렇게 다르지 않게 마스크 정도는 쓰고 있을 것 같은데 직접 만나서 뭐 선물 교환도 하고 밥도 먹고 그 정도는 가능했을 것 그리고 같아요. 손도 잡았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 정도는 했고 그러고 나서 뭐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말 왔다 가는 걸 눈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뉴욕의 코로나는 훨씬 더 극심했던 것 같다. 맞아요. 그게 정말 뭐 뉴욕에서 몇 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몇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라는 수치도 사실 경악스럽긴 하지만 오히려 딱 그런 에피소드를 읽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경각심과 위험성이 이 정도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팬데믹 시대에 미합 중국에 57일이라고 해서 51번 챕터에 나와 있는데 네. 사망자가 전 처음에 이게 누적인가? 막 이러면서 봤는데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누적이면 뒤로 갈수록 숫자가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일 사망자인 건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정말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망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뉴욕에서 나왔다. 그러니까요. 그게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주민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거나 뭐 연락을 오랜만에 친구들한테 했는데
나 걸렸어 라는 얘기를 듣는다거나 이러면 진짜 가까이 있구나라는 공포심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서울의 확진자가 갑자기 확 늘었을 때, 네. 지인의 회사 같은 건물에서 나왔다더라, 라든지, 아니면은 지인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더라, 이런 식의 이야기가 들렸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가까이 왔다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저도 좀, 지금 세상이 들썩들썩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일상이 많이 무너지진 않았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오만한 생각이지만 근데 그렇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주변에서 뭐 2달이 건너서 3달이 건너서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코로나 초반일 때는 확진자들의 동선이 굉장히 면밀하게 드러났었잖아요. 그때의 공포감도 정말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그런 이 코로나를 처음 겪으니까 모두가 지금도 처음 겪고 있는 시간이긴 하지만 철저하게 그 사람과의 동선이 겹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좀 안타까운 강박 같은 게 전 국민들에게 좀 강렬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덜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근데 그때는 극심할 때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조금 무섭기까지 했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그때는 진짜, 내가 걸려서 이 확진자가 돼서 혹시라도 동선이 공개된다면 문매를 맞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그때 그러기도 했고요. 저는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출퇴근을 버스 타고 하는데 제가 종로구에 사는데 강남구로 출근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버스를 타고 오는 동안 거치는 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것만 세도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난 여러 구를 거쳐온 거잖아. 그래서 그것만 생각해도 무섭다. 절대 걸리지 말아야지. 사실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 없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또 그거잖아요. 조심한다고 해도 걸릴 수 있다.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불안도 이해가 되고 그 불안 때문에 뭔가 더 다급해지고 더 민감해지는 마음도 이해는 되면서도 피로해지기도 하는 그런 복잡한 시간이었죠. 맞아요. 바이러스 자체도 두렵고 그 주변의 시선도 너무 두렵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시간이었고 지금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즐겼던 야외에서의 여가라던가 가까이만 봐도 영화관. 영화관이 많이 닫는데요. 근데 저만 봐도 진짜 안 간 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뭐 대학로에 있는 CGV라든지 그 아트 시네마가 있는 극장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뭐 명동 같은 경우도 이제 문을 닫는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무래도 예술극장 같은 경우는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치만 나도 안 갔어. 저도 조심스럽긴 했거든요, 사실. 맞아요. 여기 뉴욕을 봐도 참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비레이스가 늘 이발을 하던 그리고 면도를 하던 곳이 있었고 또 그날도 마침 가는 길이었는데 가봤더니 문이 닫혀 있었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연대 표시로 머리를 그냥 삭발을 해버렸다고 하는 그런 장면도 나왔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 책에서 지하철을 탔었던 장면을 묘사하는 장면이 있는데 네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기 전에는 뭔가 사람들끼리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너무 여기 읽어드리면 제가 여기 나오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네. 러시아어 중에서도 절정이었던 어느 저녁 시간 업타운으로 향하는 5-4번 지하철을 타던 일이 떠올랐다. 그 시간에 4, 5번을 타본 적이 없는 이라면 지하철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붐빌 수 있는지 짐작도 못할 것이다. 당신이 호흡하는 공기, 당신이 느끼는 온기, 당신이 맞는 채취, 이 모든 것들은 당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것들이 합쳐진 것이다.
어떤 때는 열차 안이 너무나 붐비는 나머지 손잡이를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다른 승객들 사이에 모로 끼인 채 어깨와 어깨, 엉덩이와 엉덩이를 맞댄 채로 가는 것이다. 설령 넘어지고 싶다 해도 그럴 여지가 없다. 근데 이런 시간이 사라진 거죠. 맞아요. 그 퇴근 시간대 지하철역을 가보니 정말 횡하니 비어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막 장갑을 끼고 타는 사람들도 있고, 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 아직 안 쓴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굉장히 많이 두려고 노력하고. 맞아요. 이거 보면서, 야, 러시아어의 지하철을 그리워하는 시기가 오다니. 우리는 알잖아요. 그 러시아에 얼마나 많이 출퇴근을 또 해봤겠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좋아하기 힘든 환경이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오면 또 싫은 소리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일상들이 다 그리운 거죠. 맞습니다. 저는 그게 좀 슬펐어요. 제시가 거의 못 만나잖아요. 이 빌과 제시가 연인 사이지만 못 만나고 있는데 간혹 둘이 이제 문자를 주고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제시가 먼저 보냈던가요? 점점 당신을 잃어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 라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맞아요. 왜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어쨌든 지척에 사는 거잖아요. 같은 도시 안에 사는데 그럼에도 만날 수가 없는 것 또는 만질 수 없는 것, 이거는 거의 고문에 가까운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저도 표시해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느 누구와도 섹스할 일이 없을 터였다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래서 슬픈가? 물론이지. 그래서 동정을 구하는가? 아니, 하지만 이건 공중보건 관련자들이 권고하는 손씻기나 재택근무, 표면 소독, 그리고 기타 등등의 것들과는 확연히 다르게 다가온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니. 라면서 이 전염병의 시절에 건강하게 산다는 건 섹스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얼마나 더 이렇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모른다. 그쵸? 이게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안 걸리면 돼 라는 마음이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조심할 수 있는 데까지 조심하고 이 나라에서 요구하는 것들, 방역 지침으로 요구되는 것들을 다 지킨다면 사실은 이건 악수하는 것보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맞아요. 요즘 악수도 안 하고 주먹을 허공으로 약간 이러고 말잖아요. 그러는 시기에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그렇지, 그러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도시 풍경들을 또 간간히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아까 뭐 이발소 같은 데도 자주 가던 곳이었는데 문이 닫혀져 있었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 뭐 식당이나 이런 곳들이 열지 않았잖아요. 못한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이를테면 다른 시대에 읽었거나 또는 뭐 20년 뒤에 읽었으면 아 그랬구나 라고 그렇게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읽으니까 막 한 장 한 장이 넘어가기가 힘든 정도인 거예요. 그렇죠. 몰입이 너무 강렬하게 되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를테면 이 책을 읽으면서 동시에 제가 뭐 예를 들어 최근에 제가 나왔던 대학가를 친구랑 같이 방문을 했는데 그때 제가 자주 가던 음식점이라던가 카페들이 이렇게 임대라고 해서 붙여져 있는 것들을 보게 속상하다. 돼요. 근데 그걸 보는데 아 정말 가슴이 내려앉더라고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일이지만 우리에게도 추억의 장소들이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걸 보는데 서글프고 또 그 북적북적댔던 대학가 앞에 거리들도 한산하고 생기 있는 표정 같은 것도 볼 수 없잖아요. 하긴 그러네요. 중고등학교나 뭐 초등학교들은 뭐 3분의 1 등교, 3분의 2 등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대학교는 전면 화상 수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격 수업으로. 지금도 그런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다고 들은 것 같아서 더 사람이 없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가서 이렇게 캠퍼스도 음. 거닐어 보고 싶었는데 그냥 교정 자체를 이제 막아놨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그건 뭐 누구를 원망할 일이 아니니까. 코로나를 원망하면 됩니다. 그쵸. 근데 진짜 코로나라는 것이 행동 반경을 이렇게 줄여놨구나. 이를테면 여기서도 공원을 못 들어가게 이제 막아놨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 부분 지금 딱 펴고 있거든요. 아, 제가 그 부분, 이 오리 얘기 끝나면 이거 얘기해야지라고 마치 노래방 책자 펴는 것처럼. 네, 그 부분이 뭐였죠? 네, 24번 네. 에피소드인데, 예. 여기에 부분은 제가 일단 읽어드릴게요. 3월 22일, 시에서 모든 필수적이지 않은 사업체들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명령을 내렸을 때, 나는 거기에 시의 공원이 포함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아직 산보를 하는 건 허락되고 있고 무엇보다 실외에서 운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하이라인 공원의 모든 입구가 봉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근데 이러면서 이제 비레이스가 하는 말이 저는 또 귀여웠어요. 네. 처음엔 실망했지만 곧 이렇게 생각했다. 거기에 있는 초목들, 풀들, 양치 식물들, 나무들 모두 이리저리 뜯어보는 시선이나 사람들 발소리에서 벗어나 제멋대로 자라면서 신나겠구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진짜 코로나 시대에 뭐 돌아온 자연들의 풍경을 사진 찍어 놓은 걸 봤거든요, 저도. 다양한 세계에서 그런 풍경들을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니까 네. 역시 이 지구에서는 사람이 제일 문제구나 라는 기분이 들긴 했어요. 맞아요. 그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올해는 유독 정말 하늘이 맑았어요. 그러나 오늘은 미세먼지가 굉장히 극심하다는 거. 그래서 머리가 아픈가? 맞아요. 좀 맑은 날이 많았죠. 네. 저희가 요즘 사실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미세먼지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되는 시기를 살고 있긴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다르죠. 뭐냐, 미세먼지는 나만 내 호흡기만 나빠지고 많은 거라면 그것도 충격적이지만 네. 근데 이 코로나는 안 했을 경우 상대방의 불안과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좀 같은 듯 하면서도 굉장히 다르죠. 맞아요. 진짜 미세먼지로 지난 뭐 2, 3년 정도 우리나라가 되게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가 올해는 좀 미세먼지가 잠잠하다 싶었는데 더 강력한 놈이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또 그 부분도 생각이 나네요. 이 빌레이스가 사진을 찍는 사람이니까 길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마주칠 때 호기심을 보이거나 말을 걸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이 코로나라는 이름 또는 팬데믹이라는 거를 일부러 얘기를 안 꺼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회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마 그 말을 입 밖에 내고 싶지 않은 이 현실, 이 상황. 맞아요. 진짜 마치 해리포터에서 볼드모트 이름을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의 그 급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사실 혼자서도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고 사람들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코로나로 인해서 새삼 깨닫게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사람이 같이 함께 살고 있다는 걸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종종 까먹거든요. 네네. 뭐 마트 같은 걸 가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필요한 물건만 골라서 요즘 셀프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고 나오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가지 않으면 정말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내지 않기 때문에 난 혼자 알아서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지만 근데 이 코로나 시대에선 그걸 되게 산산이 깨준 게 어떠한 내가 다니던 곳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라든지 아니면 내 앞뒤로 그런 일을 겪은 사람, 뭐 확진자의 접촉자가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이 사회는 되게
거미줄처럼 다 엮여 있구나. 나는 음. 오롯이 혼자의 낱개의 사람이 아니구나. 음. 이 사회 구성원의 일부구나를 끊임없이 확인하게 했고, 그리고 어떠한 시스템 같은 것들이 정지되는 시간들이 올 수도 있잖아요. 네. 뭔가 확진자가 다녀갔다라든지 확진자가 발생했다라는 이유로 뭐 단위도 운동시설이 문을 닫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양한 뭐 음식점이라든지 다니던 곳들이 뭐 한 잠깐 2주간 폐업에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볼 때 나는 그냥 혼자서 다 잘 지내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원래대로 운영되고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제각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었던 많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대로 돌아가고 있다. 내가 아무런 불편 없이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연결고리들에서 자신들이 제 할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만하게 나는 나만 잘해서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기억나는 에피소드 중 하나는 사실 도시 속에 살면서 저는 진짜 뭐 길거리 다닐 때 사람들을 쳐다본다거나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빌의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나? 근데 신호에 걸린 거예요. 아, 재채기 하는 거? 근데 재채기가 나왔고, 근데 그 옆에 이제 차가 서 있었던 거죠. 근데 창문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티슈를 건네주는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라면서. 근데 그걸 차마 못 봤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이게 도시 속의 호의인가? 아니면 이 시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호의인가? 라는. 아니, 근데 호의를 또 거절하는 거잖아요.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 장면. 그래서, 그 장면 하나로 또 이 시대가 설명이 되기도 하는구나. 라는 감정을 받았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저는 또 이 부분이 좋았었는데, 네. 42번 에피소드거든요. 네네. 그 에피소드에서 이웃간이란 건 저런 거지 하는 생각이 떠오른다. 상대에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는 신경을 쓰지만 자기가 그의 인생이나 문제에 완전히 휘말려 들지는 않는 관계. 이 도시는 너무나 밀도가 높고 너무나 긴장되어 있고 너무나 촘촘하고 너무나 스트레스가 심하고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다양하고 외부와의 접촉면이 너무나 거칠다고 다들 자신의 감정을 너무나 투명하게 드러내서 이따금씩 낯선 사람의 도움을 얻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저도 그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포스트잇 붙여놨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코로나의 장점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장점이라면 끊임없이 이걸 상기시켜준다는 거죠. 맞아. 왜 사람들은 이래서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좀 실례고 저를 생각할 때 참 어리석다. 왜 당연할 때는 당연한 거를 모를까? 근데 모를 수 있었던 행복감을 알게 해준 거죠. 제가 또 제일 좋아하던 에피소드는 그거였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선물 같던 순간인데 이를테면 뭔가 내가 자주 가던 그곳이 지금 이 시대에 닫았을 것 같아 라고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 가고 있는데 딱 가보니까 열려져 있는 그걸 봤을 때 굉장히 기쁘고 그쵸, 약간 선물 받은 것 같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바로 그곳이 여기서는 Three Lives and Company라는 독립 서점이었어요. 그래서 차마 여기 있는 점원 두 분은 손님들을 안으로 들이지는 못하고 손님들이 밖에서 이제 필요한 책이 있다고 말을 해주면 그걸 안에서 열심히 찾아가지고 건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참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너무나 반갑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를 읽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장면에서였나요? 카드 번호 불러주는 계산할 때 네. 뭐 다른 가게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카드를 건네줄까요? 뭐 이랬는데 그냥 카드 번호를 불러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각해보면 정말 초에 저희가 공적 마스크 살 때 네. 제가 카드를 내밀면 여기 담아달라 아니면 바로 꽂아달라 음. 라고 약사님들께서 그렇게 요구하신 적들이 있거든요. 그것과 어떻게 보면 거의 같은 결이죠. 그래서 근데 카드 번호 불러달라고 하는데 뒤에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비레이스가 되게 씩씩하게 불러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뭔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결국에 또 사람 때문에 우리가 또 믿고 살고 행복해진다. 어떻게 보면 생활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생활 방역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덕분에 또 일상의 즐거움을 얻고 힘을 얻으면서 살아간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산 책을 되게 두꺼운 책이었는데 그걸 사면서 딱 몸에 안고 오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얘기하면서 또 생각해보니까 일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제가 쓰는 사물들에 덮여진 어떤 바이러스 이런 걸 고민해본 적이 저는 진짜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정말 카드라든가 뭐 사람들의 손이 많이 타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버튼이라던가 그런 거를 만질 때 약간 움찔움찔 하게 되는 거는 좀 생긴 것 같아요. 전 요즘에 다시 좀 많이 둔감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3, 4월엔 나도 예민하게 굴었었는데 요즘에는 아무 생각이 없구나. 많이 돌아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사람들이 안 지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저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계속 3, 4월의 예민함을 제가 갖고 있었다면 저도 되게 우울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내 정신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좀 둔감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는 딱 이 책을 읽고 구지한테 2가지가 궁금했었는데 해도 돼요? 할 거잖아요. 첫 번째는 오히려 이 시대를 거치면서 좋아진 점,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으로 그런 점이 있는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좋아진 거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이 사회가 그동안 외면하고 있었던 것들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 주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콜센터 직원분들이 근무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위 말하는 정신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딱 이렇게 분리되어서 살아오고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질병이 그곳에서 확산된 경험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들의 처우가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도 갖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그러네요. 저는 지금 얘기 들으면서 생각나는 건 저희가 학교 또는 공교육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약간 불신이 어느 정도 있었었잖아요. 아니면 진짜로 이 시대에 공교육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도 간혹 제기가 되기도 했고 근데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오히려 되게 재조명된 것 같아요. 학교의 역할이.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그러니까 집을 빠져나와서 외부 공간에 있어야 될 필요성 이를테면은 그렇지 않았을 경우 늘어나는 아동학대 같은 걸 보면서 아까 구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게 다 촘촘히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전에는 뭔가 주목받지 못했던 여러 기관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좀 이렇게 다시 재정비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학교가 저는 이번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학교 얘기를 하시니까 네. 학교가 교육기관이기도 하지만 보육의 차원이 정말 크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정말 이 사회에 없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사실은 이 질문을 한 거는 여기 있는 빌은 오히려 이 코로나를 지금 겪어내면서 이전에는 잘 하지 않았던 요리 같은 것을 오랜만에 다시 시도를 해봤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온전히 자기한테 주어지는 시간을 즐기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뭐 구지나 아니면 저는 그러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을
또 해봤었거든요. 전 그 장면을 얘기하시니까 생각났는데 네. 자기가 홈트레이닝 열심히 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다. 네. 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요리는 좀 했다 막 이런 식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 에피소드가. 네. 그래서 저는 그 앞에 게 더 강렬했거든요. 그치 그럼에도 안 하지. 정확합니다. 운동은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나 혼자 스스로 마음 먹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 3월에 혹시 기억나세요? 저 3월에 스쿼트 100개씩 하겠다고 맞아요. 한다라고 안 했어요. 그때 계단을 잘 못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100개씩 하면 그런 후유증이 생깁니다. 그게 약간 좀 뭐 10개, 20개 이렇게 차츰차츰 늘려야 되는데 한 번에 100개씩 계속 하겠다고. 그 주에 계속 후들후들 거렸던 것만 기억이 좀 나네요. 왜 이렇게 빠르게 걷는 거야 사람들은 이러면서. 그 점이 좀 궁금했었고요. 두 번째 궁금했던 건 코로나 시대 이전을 생각했을 때 지금에 있는 구지는 뭐가 제일 그리울까? 지금 구지가 생각하는 코로나 이전의 구지의 모습 중 그리운 거? 네, 뭐 했던 활동일 수도 있고 등등.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가는 거요. 구지는 진짜 여행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네, 근데 요새 여행에 대해서 사실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고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여행을 다닌다.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서 어디인가 간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많은 자연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행위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근데 일단 못 가니까 너무 가고 싶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녀온 곳이 저는 이탈리아인데, 다녀오자마자 이탈리아가 굉장히 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슬프면서 그리고 제가 사랑했었던 이탈리아 사람들의 그 따뜻한 마음이 이 질병 앞에서 예민해지고 이렇게 날 것을 드러내는 모습들을 볼 때 굉장히 속상하기도 했었거든요. 내가 보고 온 좋은 장점들은 어디 갔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건 그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나눴었던 유대감? 이런 게 그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여행이 되게 중점이 되는 이야기일 수 있겠네요. 네, 그쵸. 여행인데 근데 낯선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 같은 것들을 낯선 곳에 가야 훨씬 더 좀 감격하게 느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일상에선 당연하게 생각한다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피곤하게 생각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일상을 벗어난 타 지역에서는 더 크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랑도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우리 언제 다시 여행 가볼 수 있을까? 라는 얘기 참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뭐 그리운 게 있나요? 저는 아주 사소한 부분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확진자를 찾아보지 않았던 시기. 요즘 아침 10시가 달라졌어요, 저도. 맞아요. 10시면은 10시 이후로 우리가 하는 대화도 좀 정해져 있기도 하고. 네, 이렇게 뭐 같은 부서 내에서 누군가가 오늘은 103명이래요. 근데 이게 어떤 103명인지 주어가 없음에도 다 알잖아요. 맞아. 진짜 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그리고 또 뭐 두 자릿수인데 좀 초반대다 그러면 많이 줄었네? 막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맞아요. 또 어느 지역에서 발생을 했대. 그럼 뭐 누군가는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집에서 가까운데 라는 식의 대화가 뭐 거의 하루에 줄을 이루기도 하는 맞아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때 좀 더 다른 일상을 공유했던 그때가 저는 그립긴 하네요. 그러게요. 이게 없었을 때 우린 무슨 대화를 했었지?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는 또 끊임없이 대화 소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요. 사소한 것들이 참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맞아요. 저희가 이 책을 하기로 더 굳게 마음을 먹었던 건 시기적인 요인이 제일 크기도 했고요. 읽으면서 사실 지리적으로 서울과 뉴욕은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너무나 와닿는 포인트들이 많아서 선택을 했던 책이었습니다. 네, 좀 의미 있는 음,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음, 지금 현재 우리가 놓쳐버린 것들, 그리고 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한번 바라보게 해주는, 음.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희 불편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 네.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불편 포인트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음, 코로나 시대가 바꾸어 놓은 많은 풍경들과 마음들, 음, 그 시간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음, 이 시간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되는 어제가 아름다우면서도 다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불편해졌습니다. 음. 다시 돌아갈 수 있겠죠? 아니요. 확실히 정말 이 2020년을 기준으로 유사해질 수는 있겠지만, 분명 다른 결을 지닌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슬프네요. 근데 뭐 좀 더 위생관념이 철저해지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불신이 너무 심해지는 그런 단점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올해를 기점으로 다른 세상을 살게 될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마스크만이라도 벗게 해주면 참 좋겠네요. 정말 올해 2월 초만 해도 그러니까 내가 끼고 싶으면 끼고 안 끼고 싶으면 안 끼는 선택지가 있는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진짜 힘드네요, 마스크라는 거. 그죠? 네. 그러면 1대100을 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겼다. 아니, 오디오가 없으면 어떡해요. 이겼다라고 했는데.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서요. 자, 그러면 제가 먼저 하는 거죠? 네. 저는 항상 이기면 제가 나중에 하는 거로 생각을 해서.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아니요, 제가 먼저 할래요. 네, 저의 1대100 단어는 증인입니다. 네. 비레이스가 이 책의 맨 뒤쪽에도 증인이라는 얘기를, 본인을 이제 증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우리 모두가 여기 살아있음으로 인해 이 시대의 증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를 단순히 공포의 시대로, 삭막함의 시대로 기억할 것이 아니라 소원했던 사람들과의 우정이 회복되는 시기로, 또는 예상치 못했던 낯선 사람들과의 친밀감으로 인해 따뜻해지는 시기로, 그리고 예전과는 분명히 다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모두 이 팬데믹을 넘어 다른 시대로 들어설 것임을 소원하고 확신하는 시기로서의 증인이 되고 싶은 마음에 이 단어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구지는 뭐죠? 네, 저는 마스크 줄을 선택했습니다. 마스크 줄, 두 단어 아닌가요? 조용히 하시고요. 네. 네, 마스크 줄 뭔지 아시죠? 알죠. 그러면 1대100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마스크를 해야만 하는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3개의 마스크 줄이 생겼습니다. 어느덧 그렇게 되어버렸네요. 근데 이 3개의 마스크 줄은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원치 않지만 해야만 하는 일을 나름의 방식으로 즐겁게 해내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기도 합니다. 고단함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으려는,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마음이 마스크 줄로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직장에만 해도 마스크 줄을 안 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이 책도 그랬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슬픔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기록한다는 건 역시 또 이 시기를 살아낼 힘을 주는 장작이 되어준다는 의미에서 마스크 줄을 선택하였습니다. 빌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왜 판도라의 상자에 남아있던 게 희망이었다고 했잖아요. 참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희망하는 생명체인가 봐요. 그쵸. 내일을 살아야 되고 내년도 살아야 되고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마냥 슬프기만 한 책은 절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주는 그런 단상들을 많이 안겨주는 책이기 때문에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